귤, 홍시, 딸기, 겨울만 되면 강아지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곤 하죠. 그런데 껍질째 큰 조각, 과하게 방법이 틀리면 익숙한 과일들이 강아지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흘린 포도 한 알, 빵에 숨겨진 건포도 한 조각, 이런 순간들이 가장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강아지에게 안전한 겨울과일 급여법과 절대 먹이면 안 되는 과일까지 알려드릴게요. 포도 한 알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부엌에서 포도송이를 씻다가 알 하나가 툭 굴러가면 어디선가 강아지가 조용히 나타나 재빨리 물고 도망가는 장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데 포도 한 알이 강아지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왜 강아지에게 급성 신부전을 유발하는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최근 연구에서 포도에 들어있는 타르타르산이라는 성분이 강아지의 신장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이라는 결정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르타르산은 신맛을 내는 산성 성분인데요. 사람은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분해하지 못해 신장에 독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먹게 되면 신장에 축적돼 구토, 무기력, 식욕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급성 신부전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먹었느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세 알을 먹어도 괜찮지만 어떤 아이는 단 한 알로도 바로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건포도는 작고 달콤한 데다 건조되면서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빵이나 쿠키, 시리얼 안에 숨어 있어서 실수로 한 조각 흘린 걸 강아지가 모르게 삼키는 일이 흔해요. 이 경우는 보호자도 눈치채기 어려워 더 위험하죠. 만약 강아지가 포도나 건포도를 먹은 걸 봤다면 조금 지켜보자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이 신장 깊숙이 침투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포도는 단 한 알이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금지. 이건 모든 보호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겨울철 필수 수칙입니다. 감은 겨울만 되면 유독 자주 손이 가는 과일이죠. 그러다 보니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한 입 얻어먹게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홍시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건 숟가락으로 뜨는 순간부터 옆에 와서 입술을 핥으며 조금만 하고 기대는 모습, 많은 보호자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감은 부드럽다고 해서 안전한 과일은 아닙니다. 떫은 맛을 만드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강아지의 위 안에서 서로 달라붙으면서 단단한 덩어리처럼 굳어져 감 위석이 만들어지고 장내 수분을 빨아들여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통증이나 구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홍시는 훨씬 부드러워서 잘 먹지만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한 스푼이어도 높은 당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돼요. 겨울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라 작은 양도 쉽게 몸에 쌓여 비만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나 췌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췌장염 같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곶감은 작은 조각 하나도 위험할 수 있어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빠져 당과 칼로리가 응축돼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곶감 겉면에 붙은 하얀 당분은 치아 사이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감류 과일은 씨, 꼭지, 껍질, 떫은 부위는 완전히 제거하고 잘 익은 과육만 아주 소량만 주면 대부분의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감은 사람한테는 겨울의 달콤함이지만 강아지에게는 조금만 지나쳐도 몸에 부담이 되는 과일이에요. 강아지와 나누고 싶다면 양을 줄이고 손질을 꼼꼼히, 그렇게만 해도 겨울 내내 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귤 까기만 해도 옆에 와서 조용히 앉는 모습 익숙하시죠? 귤은 향이 강해서 껍질 벗기는 소리만 나도 어느새 옆에 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귤이나 한라봉, 천혜향 같은 감귤류를 줄 때는 알맹이 빼고 다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육은 소량이라면 큰 문제 없는 편이지만 껍질, 속껍질, 하얀 심지, 씨앗은 강아지의 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껍질에는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이 강하게 들어있어 민감한 위장에는 직접적인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껍질 일부가 입안에 남아있거나 실수로 삼켜버리면 구토, 침 흘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껍질이나 하얀 심지는 사람은 식이섬유로 받아들이지만 강아지에겐 소화되지 않는 이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씨앗은 작지만 단단해서 삼켰을 경우엔 장폐색을 일으킬 위험도 있어요. 배변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작은 강아지에게는 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귤, 감귤류는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아서 한 조각만 줘도 많은 당분이 들어가요. 게다가 겨울은 날씨가 추워 산책이나 활동량이 줄어드는 계절이죠. 이럴 땐 당이 몸에 더 쉽게 쌓이고 췌장 부담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형견이라면 한 조각도 여러 번 나눠서 손으로 살짝 으깨주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오늘 산책을 얼마나 했는지, 컨디션은 어땠는지 하루 전체의 활동량을 함께 떠올려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쉬었으니까 간식도 쉬자, 이런 판단 하나가 강아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귤, 감귤류는 겨울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과일이지만 그만큼 많은 실수가 반복되기 쉬운 과일이기도 합니다. 과육만 적게 가끔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강아지와 겨울 간식을 안전하고 기분 좋게 나눌 수 있어요. 겨울철 딸기는 향이 유난히 강해서 한 알만 씻어도 금세 강아지가 다가와 손에 든 딸기를 따라 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에 한 입 주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은 강아지 몸에선 작은 양도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 몇 개만 줘도 금방 간식 기중량을 초과하게 되고, 특히 딸기의 당도는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형견은 딸기 두세 알만으로도 하루 간식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어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엔 몸이 빠르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류는 표면이 약해서 보호용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눈엔 깨끗해 보여도 강아지에겐 잔류 성분이 큰 자극이 될 수 있어 반드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후 급여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딸기 꼭지는 생각보다 질겨서 삼키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목에 걸리거나 위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사료를 급하게 먹는 아이들은 딸기도 씹지 않고 꿀꺽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작게 잘라줘야 합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도 마찬가지예요. 작다고 한 움큼 주다 보면 당이 급하게 들어가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딸기가 치아에 좋다는 말도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산 성분과 당이 오래 남으면 오히려 치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딸기를 준 뒤에 입가를 부드럽게 닦아주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딸기와 베리는 겨울에 유난히 향도 좋고 달달해요. 더 조심스럽게 조금만 깨끗하게 작게 나눠주는 것이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조 과일이나 과일 스낵을 꺼내는 순간 소리만 나도 강아지가 조용히 다가와 앞발로 툭툭 건드리며 이건 나도 먹을 수 있지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겉보기엔 과일이니까 조금쯤 괜찮겠지 싶은 마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간식 중 하나입니다. 건조 과일은 수분이 빠져 당과 칼로리가 농축돼 있어서 작은 조각 하나만으로도 생과일 몇 조각을 한꺼번에 먹는 것만큼 최상의 무리를 줄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해요. 과일 스낵류는 겉은 과일처럼 보이지만 색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첨가물, 질감을 유지시키는 당액, 그리고 강아지에게 위험한 견과류나 초콜릿이 붙어있는 제품도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탕후루는 설탕을 끓여 과일에 코팅한 식품이에요. 설탕 코팅은 강아지가 씹는 순간 유리 조각처럼 깨져서 날카로운 설탕 조각이 연한 입천장과 식도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이 녹으면서 빠르게 당이 흡수되기 때문에 작은 체구의 강아지에겐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조 과일은 말랑해 보여도 의외로 끈적거려서 한 입 입에 들어가면 혀로 밀어내기도 어렵고 목에 달라붙기도 쉬워요.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 강아지들은 꿀꺽 삼켰다가 캑캑거리며 목에 막힌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아예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과일이나 과일 스낵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선택해주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오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과나 배를 들기만 해도 어느새 다가와 무릎에 턱을 얹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한 입만 하는 눈빛 보내는 그 모습, 정말 익숙한 겨울 풍경이죠. 사과와 배는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과일로 자주 소개되지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씨에는 몸에 독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 심지는 단단해서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급하게 삼키는 강아지라면 딱딱한 심지가 위장까지 그대로 넘어가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는 겉보기엔 아삭하지만 치아가 약한 아이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엔 잘 먹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잇몸이 빨갛게 붓거나 치아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부드럽지만 차가운 성분이라서 장이 예민한 아이들에겐 묽은 변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 할 과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양과 형태입니다. 껍질, 씨, 심을 완전히 제거한 뒤 아이 입보다 작은 크기로 잘라 천천히 꼭꼭 씹을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목에 걸릴 위험을 줄이고 당이 급하게 흡수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와 배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과일이지만 그만큼 자주 접하게 되는 간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손질과 양, 조절만으로도 부담없는 겨울 간식이 될 수 있어요. 아이 입에 딱 맞는 조각 천천히 나눠주기, 이게 사과와 배를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철 자주 주는 과일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강아지의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떨어진 조각 하나, 껍질 한 조각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조금만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준비해 주시면 겨울 과일은 아이와 함께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간식이 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